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메인 배출 전폐력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부가가치세 실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491페이지 펴보세요. 자, 491페이지에 메인 배출 전폐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이제 메뉴 설명이 나와 있고 이게 결국 분개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근데 우리가 전폐력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전폐력. 전폐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 전폐력이 있어요. 일반 전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매입 매출 전폐력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폐력. 자, 먼저 일반 전폐력이 있는데 일반 전폐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거. 이게 일반 전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 전폐력은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었죠. 자, 그다음 메인 매출 전폐력이 있는데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는 거. 전표를 입력하는 게 메인 매출 전폐력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폐력은 이 전폐력인데 분개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서, 그다음 각종 명세서들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폐력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메뉴인데, 요게 연도 시험에서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얘가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얘가 공부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얘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6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 맞출 수 있게 꼭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91페이지 메뉴가 있고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자, 여러분들 교재 504페이지, 저 5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504페이지 보면 필수 예제가 매출 전폐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분계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하는 게 매입 매출 전폐력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그 전폐력 하는 게 매입 매출 전폐력인데, 자, 매입 산 게 있겠죠. 매입하면서 뭘 내고 사와요? 부가세 내고 사오죠. 매출, 자, 매출은 물건을 판 거죠. 판 거는 뭘 받아와요? 부가세를 받아오겠죠.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을 매출했는데 제품을 500원에 매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 얼마 받아와야 돼요? 50원 받아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매출에 대한 분계. 매입에 대한 분계는 나중에 배울게요. 먼저 매출부터. 자, 그럼 매출을 500원 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냐면요. 500이 와요. 자, 근데 50이 있죠. 이 50은 뭐냐면은 이 50만큼은 이 법인이 값사가 있었다고 할게요. 이 값사가 50원만큼의 부가세를 받아오면은 얘가 먹나요? 아니면 이 50원은 세무서에다가 대납해야 되나요? 세무서에다가 대납해야 되겠죠.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50원만큼은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온 금액.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예수금이었죠. 근데 뭘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VAT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VAT 예수금 50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현금 550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550원을 받고 팔았는데, 자, 550원 받고 팔았는데 제품 판 금액은 얼마만이에요? 500이고 나머지 50만큼은 부가세죠. 부가세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이죠. 그래서 대변에 VAT 예수금 잡아놨다가 납부하잖아요. 납부하면은 대변에 있는 VAT 예수금을 차변에 떨어요. 차변에 떨면서 대변에 현금 50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분개가 먼저 요거부터 팔았을 때죠. 팔았을 때 분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504페이지 1번부터 볼게요. 1번. 충남물산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제품을 판매한 거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 오겠고, 그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 500. 자, 그다음 부가세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자, 부가세는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금액이니까 대변의 VAT 예수급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돈은 뭘로 받았어요? 거기 세금계산서 봤더니 합계 금액 맨 끝에 외상 미수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외상으로 한 거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550만 원. 네,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자, 2번.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럼 공급가액이 봤더니 1151만 원이죠. 부가세는 115만 1,000원이잖아요. 우측 끝에 대금 결제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판 거니까. 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느냐? 1151만 원이죠. 1151만 원. 1151만 원이고 부가세가 붙죠. VAT 예수금. 부가세가 얼마가 붙었냐면요. 10% 하면 115만 1,000원이죠. 115만 1,000원.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했어요? 대금 결제는 그 우측 끝에 봤더니 외상으로 했다라고 됐죠. 외상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 1266만 1,000원. 네,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기 흐름을 봤더니 제품을 판 분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이 나올 거고, 부가세는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로 하면 안 돼요. 별도의 계정 과목은 VAT 예수금으로 잡고 두 개 합쳐서 전부 다 뭘로 한 상태예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게 또 제품 매출, VAT 예수금 합쳐가지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가 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1월 3일 날 주 마포기업에 제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500만 원은 2일 전 계약금으로 받았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3번. 얘도 역시나 제품을 판 거니까 대변에 뭐가 오겠어요? 제품 매출이 오겠죠. 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냐면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만큼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이니까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야 돼요? VAT 예수금 10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0만 원은 2일 전 계약금으로 받았고 계약금 받은 건 대변에 뭘로 잡혀 있었어요? 선수금이었겠죠. 그래서 선수금 500만 원을 차변에 떨어야 되겠죠.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500을 떨고 나머지는 뭘로 받았대요?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네. 부가세 100만 원이죠. 예, 보통 예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예, 받을 어음이 얼마가 오냐면요. 500만 원. 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판 금액이 1,000이고 부가세가 100이니까 1,100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계약금 받아놓은 게 500이 있었으니까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에 떨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통장, 나머지는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4번 문제. 예, 이건 좀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4번 1월 4일이죠. 제품 240만 원 호평산업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며 발송혼인 만 원은 스피드아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그럼 제품 판 금액이 240이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240이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24만 원. 부가세는 VAT 예수금이죠. VAT 예수금 24만 원. 자,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죠? 네, 차변의 현금 264만 원이 오겠네요. 차변의 현금 264만 원. 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고. 근데 운반비가 얼마가 들어갔대요? 발송혼인 만 원은 스피드아물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운반비는 운반비죠. 네, 발송혼인 만 원은 운반비. 그래서 차변의 운반비 만 원.
그다음 대변에 현금 10,000원이잖아요. 자, 현금 10,000원인데 대변에 현금 10,000원 적지 않고 그냥 여기서 현금 10,000원을 빼도 되겠죠? 현금이 얼마가 오겠어요? 264만 원이 아니라 263만 원. 이렇게 분결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자,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분결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분계 두 개가 결합이 됐단 말이에요. 제품을 240만 원에 판 게 있죠. 대변의 제품 매출 240. 그 다음 부가세 24만 원. 부가세는 VAT 예수금 24만 원. 차변의 현금 264만 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운반비 분계가 별도로 차변의 운반비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이렇게 두 가지 분계, 거래가 두 개예요. 근데 증빙이 있잖아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 한 건이죠. 세금계산서 발행 한 건, 영수증 수취 한 건이단 말이에요. 얘는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 한 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이잖아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넣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얘는 단지 그 영수증만 수취한 거, 부가세 매입이죠. 물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부가세 내질 않았잖아요. 영수증 받은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거는, 매입세 공제는 적격증빙을 받았을 때만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영수증 받은 거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 증빙은.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입력에다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계할 때 원칙은 얘는 메인 매출 전표입력에다가 얘는 일반 전표입력에다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거를 메인 매출 전표입력에다가 넣어도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입력을 할 때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얘를 합쳐가지고 제가 한 방에 요 분계를 그냥 메인 매출 전표입력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이 아직 메인 매출 전표입력을 안 해봐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세요. 지금은 그냥 분계 합쳐서 한다. 합쳐서 하세요.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분계 하나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는 더 좋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를 합쳐가지고 분계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 자, 5번인데 5번은 잠깐만요.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분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흐름이 왔어요? 1번 같은 분계는 여기다 적을까? 1번 분계는 이렇게 됐었죠? 대변의 제품 매출. 1번에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얼마가 왔었냐면요. 500. 부가세가 얼마였어요? 50. VAT 예수금 50. 그 다음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옵니까? 외상 매출금 550이 왔었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분계가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는 VAT 예수금이었죠. 팔면서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거니까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는 전부 다 제품판 분계였어요.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받아오는 건 VAT 예수금, 차변에 돈을 어떻게 받았냐가 나오죠. 현금 받았으면 현금, 어음 받았으면 받으럼,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서는 보통예금. 네. 자, 근데 5번은 어떤 문제냐?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충남물산에 1월 1일 외상 판매했던 제품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반품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반품 들어온 거예요. 자, 반품 들어온 거는 그냥 분계를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죠. 1월 1일 날 분계. 1번 분계가 1월 1일이었죠. 자, 그럼 5번 문제는 이 팔았던 물품이 반품 들어오는 분계인데 그대로 마이너스 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VAT 예수금 이렇게 하시고 마이너스는 얼마 하시면 되냐면요. 1번 문제 보세요. 504페이지 상단에 1번 문제 보시면은 수량이 500개이고 단가가 10,000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가 반품 들어왔대요? 10개죠. 10개니까 얼마예요? 10개 곱하기 10,000원 하면 10만 원어치가 반품 들어온 거죠. 제품 매출에서 10만 원 빼요. 그럼 부가세는 얼마가 빠지겠어요? 10,000원이 빠지겠죠? 그럼 외상대금 얼마를 빼면 돼요? 11만 원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품 들어온 거 있죠? 예, 반품 들어온 거는 그냥 원래 해놨던 분계를 마이너스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이렇게 돼요. 외상 매출금 550 중에서 11만 원 빼면 되겠고, 제품 매출 10만 원 빼면 되고, VAT 예수금 10,000원 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 배울 때는 반품 들어온 거를 매출 한인매 애누리 이런 개념 과목 썼었죠.
예, 근데 부가가치세, 즉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서는 그렇게 분개하지 마세요. 그냥 마이너스 치시면 되세요. 그냥 마이너스 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문제도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했다. 이 말이 그냥 마이너스 분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해서 5번까지가 제품 매출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분개들이었었고, 이제 6번부터 9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6번부터 9번까지 문제는 유형계산 매각에 대한 분개예요. 이 분개가 약간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좀 설명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유형계산 매각에 대한 분개, 이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에 건물을 500원 주고 샀다. 그럼 차변에 건물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가 100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 가치가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변의 감루가 얼마가 오냐면요. 100원.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럼 이 건물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건물의 취득가액은 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 그래서 이 건물의 가액은 400원짜리 건물이죠. 자, 이 400원짜리 건물을 이게 X1년도 1월 1일, X1년도 12월 31일, X2년 1월 1일 날에 이 건물을 팔았다라고 할게요. 얼마에 팔았냐면요. 6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건물이 지금 400원짜리죠. 400원짜리 건물을 6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200원만큼 이익 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건물을 대변에 빼고 대변에 있는 감루 100원을 차변에 빼요. 이 건물은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400원짜리 건물이죠. 자, 400원짜리 건물을 6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현금 600이죠. 자, 6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 거예요? 400원짜리 건물을 6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만큼 이익 나는 거죠. 그래서 200원만큼 계정과목을 뭘로 잡으면 되냐면요.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 취득가액이 500, 감루가 100이니까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400원짜리 건물이잖아요. 건물 500을 대변에 빼고 감루 100을 차변에 빼면은 400원짜리 건물을 600원에 판 거니까 이익이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200원. 그래서 유형자산, 건물이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재무회계할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6번부터 제가 풀어볼 건데 이것도 칠판을 제가 좀 지우고 깔끔하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주 대성무역에게 5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취득가액은 15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이며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복사기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비품이죠. 그럼 비품의 취득가액이 15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이니까 이 비품은 얼마짜리 비품으로 볼 수 있어요? 30만 원짜리죠. 30만 원짜리 비품이에요.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20만 원이겠죠?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 이익이 나요. 일단 그거부터 분개해 보겠습니다. 복사기, 복사기 판 거. 복사기 어떻게 생겼지? 뭐 이렇게? 몰라요. 여기 취득가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이 1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냐면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복사기는 얼마짜리냐면요. 30만 원짜리죠. 현재 장부가액이 30만 원짜리인 복사기입니다. 자,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50만 원에 팔았네. 자,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판 분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있는 비품 취득가액이 150이죠. 얘를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대변에 비품 150.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이죠. 얘를 떨어요. 자, 떨고 얘를 얼마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50만 원. 그 50만 원을 뭘로 받았대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외상이네. 그럼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죠. 미수금 50만 원.
그럼 30만 원짜리 비품을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나요, 손해 봐요?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나겠죠? 얼마만큼 이익 나요? 20만 원. 20만 원만큼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0만 원만큼 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가 결합이 되냐면요. 부가가치세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판 거는 50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까지 받아야 돼요?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분개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예, 그래서 VAT가 5만 원이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분개는 대변에 VAT에 쓰고 VAT에 쓰고 5만 원이고 대금을 전부 다 외상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뭘로 분개를 해야 되냐면요. 미수금 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건데 여기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앞에서 1번 문제 다시 보시겠어요? 504페이지 1번 문제. 제품판 분개가 있죠. 그럼 걔가 어떻게 분개가 되냐면요.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제품을 얼마에 팔았어요? 그 문제가 아까 500에 팔았나? 예, 500. 대변 제품 매출 500. 자, 부가세가 얼마였어요? 50이었죠? 예, VAT 예수금 50.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외상을 했죠? 그럼 제품에 대한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 500. 부가세에 대한 외상 대금, 예, 외상 매출금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가세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돼요? 예, 대변의 VAT 예수금 50,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하고 제품 외상으로 판 분개하고 두 개 합해놓은 분개였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분개는 받아서 내야 되는 거니까 외수금이겠죠. 대변 VAT 외수금이고 지금 받았으면 받은 돈이 차변 올 거고 못 받았죠. 못 받았기 때문에 계정 까먹어 몰렸어요. 미수금 했다가 나중에 낼 때는 얘 떨면서 돈 내겠죠.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분개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대변의 VAT 외수금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 이 분개 같이 결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분개 이렇게 되겠죠. 자, 합쳐볼게요. 자, 합쳐보려면은, 자, 대변 비품이 빠지죠. 비품이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감누가 얼마예요? 120이죠. 그럼 얼마짜리 비품이에요? 30만원짜리 비품이죠. 자, 3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냐면요. 50만원. 그럼 미수금 50. 얼마만큼 이익이 났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이었죠. 자, 근데 뭐에 대한 분개까지 같이 결합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가 있죠. 네. 그래서 부가세. 저 같은 경우는 분개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비품판 분개에다가 뭐만 하나 더 얹으면 돼요? 부가세에 대한 분개만 하나 더 얹으면 되겠죠. 부가세는 VAT 예수금이겠죠. VAT 예수금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대변 VAT 예수금 5만 원 하나 더 얹고 부가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에다가 55만 원 이렇게 얹으면 되겠죠. 제가 어떻게 분개를 한 거냐면요.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에다가 뭐만 하나 더 얹으면 돼요? 부가세에 대한 분개만 하나 더 얹으면 되겠죠. 부가세에 대한 분개는 대변의 VAT 예수금, 차변에 받아오는 돈이죠. 외상이니까 미수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비품을 팔았죠. 비품이 얼마짜리냐면요. 150. 취득가액이 150. 감누가 얼마냐면요. 120. 자, 요거 비품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품 값을 받아올 건데 비품 값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예, 50만 원 받았죠. 근데 비품 값뿐만 아니라 뭐도 받아야 되냐면요. 부가세도 받아야 되잖아요. 부가세 값. 부가세 값은 얼마예요? 부가세가 5만 원이었죠. 5만 원. 우리가 공급가액이 50이니까 50에 10% 해가지고 부가세가 5만 원이에요. VAT 예수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5만 원. 그래서 요거 두 가지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합쳐가지고 얼마를 받았어요? 합쳐가지고 55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 미수금 55만 원. 그럼 요
두 가지에 대한 대가로 55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해요? 이익이 20만 원만큼 발생이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에다가 부가세 분개 하나만 더 얹이든지 아니면은 두 가지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품이랑 부가세값 해가지고 55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 차액만큼이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저는 이렇게 풀게요.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편하면 이렇게 푸시고 이게 편하면 이렇게 푸시고 저는 이게 편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7번. 네, 7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하진 상사에 9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 중 50만 원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일반적인 기계 판매에 대한 분개로 생각하세요. 그럼 기계의 취득가액이 150, 감루가 80이니까 이 기계는 70만 원짜리 기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70만 원짜리 기계를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만 원만큼 이익 나는 거겠죠. 그래서 기계 장치의 취득가액이 150이니까 대변에 기계 장치 150을 빼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요. 80.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80을 빼요. 그럼 기계가 70만 원짜리라고 썼죠? 자, 요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90만에 팔았죠. 90만에 팔았으니까 현금으로 50만 원. 차변에 현금 50. 나머지 4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그럼 7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예요? 20만 원이겠죠? 그 2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근데 뭐까지 같이 결합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가 있죠. 자, 부가세가 얼마예요? 시가의 10%, 시가의 10%가 아니라 판매한 금액이 10%죠. 판매한 금액이 90이니까 90에 10% 하면 얼마예요? 9만 원이잖아요. 대변에 VAT 수금. VAT 수금 9만 원. 부가세가 9만 원이잖아요. 이 부가세를 받아왔어요. 받아왔죠? 왜냐면은 5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다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대변에 VAT 수금 9만 원 잡고 보통예금에 9만 원을 더 얹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49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 매각에 대한 분개에다가 제가 뭘 하나 더 얹은 거예요? 부가세. 부가세 받아오는 분개. 대변에 VAT 수금, 차변에 받아오는 돈. 예, 요걸 하나 더 결합시킨 거죠. 자, 여러분들 8번하고 9번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있을 테니까 8번, 9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영웅상사에 2,40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500만 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트럭의 취득가액은 1,500, 감루는 300이니까 이 트럭은 1,200만 원짜리 트럭이죠. 1,200만 원짜리를 2,400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 거예요? 1,200만큼 이익이 나겠죠. 일단 그 분개부터 먼저 해볼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면요. 취득가액이 1,500이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 1,500을 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빠지냐면요. 300. 이렇게 돼요. 자, 1,200만 원짜리 차를 2,400에 팔았는데 1,200을 일단 빼야 되겠네. 자, 2,400 중에서 5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죠. 차변에 현금 5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받았대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 1,900만 원. 그래서 2,400만 원이죠, 이게. 2,400만 원. 자,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1,2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200. 자,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얘는 부가세와 관련된 분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얼마예요? 부가세가 판매한 금액이 2,400이니까 2,400이 10% 하면 240이겠죠. 그럼 대변에 VAT 예수금, VAT 예수금 240. 자, 얘까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500만 원 뺀 나머지는 외상을 했다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그래서 부가세까지 외상이겠죠. 그럼 부가세 외상한 금액이 240 더하면은 214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9번에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동량 가구에 매각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을 1개월에 받기로 했다. 기계 장치의 취득가액은 600, 감루는 130이죠. 그럼 이 기계는 얼마짜리 기계예요? 470만 원짜리 기계잖아요. 그럼 470만 원짜리 기계를 45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 20만 원 발생한 거죠. 네, 470짜리를 450에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 손실일 거예요. 그럼 일단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를 없애버릴게요. 대변의 기계 장치. 자, 기계 장치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면요, 600. 자, 그 다음에 감루가 얼마예요? 130. 자, 제거. 예, 기계를 제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은 얼마 받았냐? 450. 450은 1개월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네. 미수금 450. 자, 그러면은 470짜리를 450에 받았으니까 450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실이죠. 얼마만큼 손실이에요? 20만 원. 20만 원만큼 계정 과목은 뭘로 써야 되냐면요, 유형자산, 예,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근데 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부가세죠? 부가세가 얼마예요? 판매 금액이 10% 45만 원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VAT 수금 45만 원. 부가세 45만 원. 자, 부가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얘까지 못 받았죠? 부가세까지. 그래서 미수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49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VAT 수금, 차변에 받을 돈. 자, 그래서 9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분계가 6, 7, 8, 9번이 좀 어렵고, 뭐 나머지 아까 5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506페이지. 자, 506페이지부터는 분계가 쉬워요. 진짜예요. 네. 자, 한번 볼게요. 506페이지 상단 10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수출업체인 주해양의 로컬 A씨에 의하여 제품을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우리가 앞에서 이론할 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했고, 내국 신용장하고 같은 게 로컬 A씨,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 다 같은 걸로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로컬 A씨,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로컬 A씨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10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얘는 부가세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겠죠? 그래서 분개는 되게 쉬워요. 자, 제품을 판 거니까 대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제품 매출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 문제는 대변에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냐면요, 공급한 금액이 5천이죠. 5천. 금액은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죠? 외상 미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5천.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 해봤고, 얘는 부가세가 안 붙으니까 VAT 수금 이런 게 없어요. 11번. 미진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도 역시나 제품 판 거니까 외환 10,000달러,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니까 얼마에 판 거예요? 1,300만 원이죠. 그래서 11번은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 1,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했냐면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오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1,3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에 수출업체인 우인산업의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매출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내국 신용장이 나오니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한 세트로 나오죠. 자, 그 다음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며 대금 중 2천만 원은 자기합수표를 수취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12번. 제품 판 거죠. 제품 얼마에 팔았냐면요, 3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3천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3천이고 2천만 원은 자기합수표를 수취했고 현금이죠.
현금 2천.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은 뭐가 돼요?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6페이지에 10번, 11번, 12번 문제는 이 세 문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제가 실기할 때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여기는 분개만 초점을 맞추세요. 자, 507페이지 가볼게요. 자, 13번. 13번에 제품을 개인 김철수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5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 55만 원이 있는데 금액이 55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공급 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뺀 금액이 얼마냐면요. 50만 원. 여기에 부가세가 10% 붙는단 말이에요. 부가세가 10% 붙으면 5만 원. 공급 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공급 대가라고 해요.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그래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55만 원이죠. 그래서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럼 13번에 김철수에게 소매로 판매한 금액이 55만 원이잖아요. 이 55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분개를 할 때는 이거 발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는 게 맞겠어요? 예, 제품 매출은 50만 원이 와야 되겠죠. 50만 원. 그 다음 부가세가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만큼 VAT 수금 5만 원. 예,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와요? 현금이 55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판 금액이 50이고 부가세가 5만 원. 그 다음에 요 대금은 뭘로 받았습니까? 예, 현금 55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14번도 마찬가지인데 비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자기 합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33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부가세가 얼마였겠어요? 3만 원이었겠죠? 그 다음 물건 판 금액은 30만 원이었겠죠?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판 분개예요 그냥. 제품 매출 30. 그 다음에 부가세가 3만 원이겠죠? VAT 예수금 3만 원.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 33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판 금액 30만 원하고 부가세값 3만 원 해서 33만 원 받은 거죠. 자, 여러분들 참고로 있잖아요. 이 공급 가액을 모른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만 안다라고 하면은 이걸 X라고 할게요. X. 그럼 부가세는 얼마예요? 10% 곱하면 0.1X죠.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5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1X는 얼마가 나오느냐? 1.1X는 55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1로 나누면은 공급 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주어졌을 때 1.1로 나누면은 공급 가액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딱 봐도 지금 나오죠, 이거는. 예, 딱 봐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에 미국의 오리엔탈에 US 3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하고 대금을 1개월에 받기로 했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수출이에요, 수출. 자, 수출인데 영세율 배울 때 수출은 영세율이라고 썼죠. 바다 건너가는 수출. 그래서 15번하고 16번 문제는 보면은 다 직수출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직수출은 무조건 영세율인 거예요. 근데 앞에 페이지 506페이지는 얘도 영세율이죠. 부가세가 안 붙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얘들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건이고 15번하고 16번은 무조건 직수출. 문제에서 직수출이 나오면은 무조건 영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15번 대변에 제품 판 거잖아요.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이 올 건데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냐면요. 자, 달러로 받았죠. 달러. 외국에다가 팔았으니까 달러가 몇 달러냐면요. 3만 달러이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환율은 무조건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알면 돼요. 회계 1급에서는 그렇게 말면 돼요. 수출했을 때의 환율은 언제 환율을 적용시키느냐. 예,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시킨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그 수출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언제다라고 했어요? 선적한 날, 배에 실은 날이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배에 실은 날에 환율을 적용시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제품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은 1개월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네. 외상. 예, 매출금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16번은 미국에 소지한 오리엔탈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산적일은 2월 2일이고 물품 대금은 총 8,000달러이며 산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950원이다.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제품 판 거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나오겠죠. 자, 몇 달러에 팔았냐면요. 8,000달러. 자, 환율은 무조건 언제 환율을 적용한다라고요? 산적일 날의 기준 환율. 산적일 날의 기준 환율이 1달러당 950이에요. 950. 그럼 8,000달러 곱하기 950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760만 원이네. 맞나? 8,000달러 곱하기 950 하면은 760만 원 맞네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760.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으니까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76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하고 16번 문제는 수출에 대한 문제였었죠. 수출. 그래서 직수출이 나오면 무조건 영세율이에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개인 소비자 김철수에게 제품을 660만 원을 판매했고 김철수의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또 뭐 제품 판분기죠. 쉬운 거예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가 오겠습니까? 660이니까 그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부가세 포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부가세 빼면 얼마예요? 제품 매출이 600. 부가세가 얼마예요? 60. VAT 예수금이 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뭘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었죠? 외상 매출금 660. 제품을 600에 팔았고 부가세 6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카드로 매출한 것도 외상이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맞을 수도 있고 이 미수금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개정 과목 뭘로 쓰라고 줄 거예요. 왜 미수금에도 맞냐면요. 자, 외상으로 물건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근데 이 채권이 바로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카드사한테로 넘어갔죠. 카드사한테 받을 돈으로 바뀐 거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빼면서 카드사에 대한 채권으로 바꿀 때는 미수금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카드사한테 제품을 판 건 아니잖아요. 카드사한테 받을 돈은 제품 판매하고 받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돼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실무가 보면은 제품 판 분계를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은 외상대금 떨면서 미수금으로 반제하는 분계, 그런 분계를 해요 보통. 시험에서는 제품 팔았을 때 카드로 제품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 써도 맞다 해주고 미수금 써도 맞다라고 해줘요. 그래서 요즘 보통 시험 문제에서 어떤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준단 말이에요. 별 말이 없으면 그냥 외상 매출금 하세요. 가장 최근에 정답이 뭐 미수금 넣을 때도 있고 외상 매출금 넣을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다 답들이 외상 매출금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외상 매출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김철수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했다. 제품 판분계죠. 이것도 쉬운 거예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겠어요? 11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부가세 빼면은 제품 매출은 100만 원. 부가세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VAT 예수금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그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110만 원. 그래서 발라낸 거예요. 대금은 현금 판매했으니까 현금이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매출 전표 입력을 다 풀어봤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은 매출과 관련된 건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자, 이제 입력을 해봐야 되는데 입력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코드 유형을 설명해야 돼요. 코드 유형은 여러분들 교재 495페이지단 말이에요. 저희 49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